지금 한국을 막지 못하면 우리 중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기술을 가져가 자기들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동남아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굳어진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지요. 그런데 에이펙 직후 싱가포르 정책 라인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싱가포르도 혹시 한국 기술을 가져가려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0년 설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긴급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싱가포르와 중국을 동시에 뒤흔든 한국의 존재. 그 중심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없는 전쟁이죠. 동남아는 20년간 중국의 마당이었습니다. 항만도, 전력도, 통신도 모두 중국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2025년 11월 어느 날 밤 급한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이펙스 회의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싱가포르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을 향해 집중 포화를 날렸죠. 반도체, AI, 수소, 원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연락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100통이 넘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으로만 쏟아진 숫자죠.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인사가 전화기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로 동남아 산업 구조를 20년간 분석해왔죠. 주로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각국의 협력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APEC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죠. 오후 9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청사 10층 상황실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담당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연락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에페큐 회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건 전례가 없었죠. 한국 쪽은 지금 바로 응답 가능한가? 담당자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즉각 대답했죠. 17건 동시 발송 완료했습니다. 17건입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18건의 연락이 한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반도체 라인, AI 라인, 수소 라인, 원전 라인, 방산 라인까지 5개 분야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라인에서 별도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봤습니다. 싱가포르는 늘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한 번에 여러 국가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만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연락 준비됐습니까? 상황실 책임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3건 추가 대기 중입니다. 33건이라고요? 17건에 33건을 더하면 벌써 51건입니다. 이건 보통의 협력 제한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죠. 저는 담당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었죠. 뭔가에 쫓기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황을 좀 더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실무진이었습니다. 평소엔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한국에 이렇게 붙지?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죠.
중국 측 인사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동남아를 장악해온 중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신호였죠.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연락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58건, 67건, 82건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숫자는 100건을 돌파했습니다. 100통입니다. 단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싱가포르가 한국에 보낸 연락의 숫자죠. 저는 연락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후무색 3건, AI 분야 19건, 수소 분야 18건, 원전 분야 21건, 방산 분야 19건이었습니다. 각 분야마다 골고루 쏟아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협력 타진이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한국 기술 전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까?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이 예상을 넘었습니다.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선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 기술을 단순히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었죠. 그것도 경쟁이 붙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할 자산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도 상황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죠. 담당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쪽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복도를 오가며 저는 계속 중국 측 인사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싱가포르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며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죠.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동남아 산업 지도에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년간 중국이 쌓아올린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남아 기술 전쟁의 새로운 시작. 싱가포르가 한국에 100통이 넘는 연락을 보낸 밤. 중국이 당황한 밤. 그리고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밤. 저는 이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밤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공급망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느낌이 왔습니다. 동남아의 축이 한국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세한 움직임이지만 분명했죠. 중국이 20년간 독점해온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 뒤에서 거대한 전쟁이 막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총도, 미사일도 없는 전쟁. 하지만 어쩌면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죠. 평소엔 일주일 전에 통보가 오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날 밤 12시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필수 참석이라는 짧은 문구만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미 20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고위 관계자들, 산업통상부 실무진, 그리고 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었죠. 평소보다 참석 인원이 2배는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청 담당자가 앞으로 나왔죠. 첫 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은 이제 협력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협력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담당자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술 분야별 평가표였죠. 반도체, AI, 수소, 원전, 방산까지 5개 분야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최상위 등급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3나노 공정을 실용화했습니다. 세계에서 단 2나라만 가능한 기술이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다음 말이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협력해온 방식으로는 한국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늘 협력에 능숙한 나라였으니까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방식은 기술을 받아오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싱가포르가 전날 밤 그렇게 급하게 움직인 이유가 말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는 건 기존의 중국식 협력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뜻이었죠.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파트너 선정 기준이 떴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눈에 들어왔죠. 기술 독립성 보장.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제 기술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항목도 명확했습니다. 장기 안정성, 우선 당위 이익보다 장기 구조를 본다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중국을 겨냥한 말이구나. 싱가포르가 중국 방식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려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중국이 우려한다는 건 곧 압박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저는 20년간 이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면 즉각 움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한 명과 마주쳤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메일이 여러 통 왔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에 기울면 동남아 라인 전체가 흔들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중국은 싱가포르를 동남아의 관문으로 봅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전체 시장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컴퓨터에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선산업부터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인력을 집중적으로 스카우트했죠.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빼갔습니다. 설계 도면까지 유출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한국은 2위로 밀려났죠. 저는 당시 보고서를 읽으며 답답함을 느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다음은 태양광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장비 제조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했죠. 그리고 분해했습니다. 모방했습니다.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을 장악했죠. 저는 그때 한국 기업인들과 대화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절망이 서려 있었죠. 기술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LCD, OLED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시장을 이끌었죠. 하지만 중국이 한국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하나둘 넘어갔습니다. 몇 년 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급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잃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면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장악했죠. 한국은 늘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한국 쪽으로 기울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중국의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협력보다는 흡수에 가까웠습니다. 기술을 가져가고 독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 실무자가 보낸 비공식 메시지가 있었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협력보다 지배에 가까운 패턴을 선호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줬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 방식에 지쳤던 겁니다. 20년간 중국과 협력하며 느낀 피로감이 쌓여 있었죠.
기술은 항상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한 거점 역할만 했습니다. 이익은 나눴지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최근 협력 사례들을 확인했죠. 반도체, AI, 수소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 구조를 명확히 했죠. 기술은 한국이 쥐고 파트너는 인프라와 운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이익은 공유하지만 핵심은 보호하는 방식이었죠. 싱가포르가 이 구조를 선호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기술을 흡수해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협력하는 구조였죠. 싱가포르 입장에선 이게 더 나았습니다. 기술 개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작은 나라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간 함께 해온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비공식 모임이었죠.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고위 관계자 몇 명과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 측 압박이 본격화되지 않을까요? 관계자 한 명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싱가포르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돌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품질과 협력 구조 모두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중국처럼 나중에 우리를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죠.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한국 기술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협력 구조 자체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었죠.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를 요약해야 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선택, 그리고 중국의 긴장.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수준, 협력 구조, 장기 안정성 모두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었죠. 중국은 20년간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의 피로감을 느끼는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싱가포르가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국의 과거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까지 한국이 이뤄온 기술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기지 않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함께 가는 대신 한국의 새로운 모델을 선택했다. 이 변화가 동남아 전체로 확산될 경우 지역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죠.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동남아 산업 지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20년간 쌓아올린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첫 번째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선택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중국 방식의 한계를 본 겁니다. 한국 모델의 장점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 뒤에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어떤 구조를 준비했는지 말입니다. 그 답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인트라넷에 한국 측 문서가 업로드됐다는 알림을 받았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싱가포르 협력 구조 1차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일반적인 협력 제안서는 기술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이익을 나눌 수 있는지 나열하죠. 그런데 이 문서는 달랐습니다.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본협력 구조에서 기술 설계 및 지적재산권은 한국이 전적으로 보유합니다. 전적으로 보유한다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협력 제안서의 첫 문장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분야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제공한다고 했죠. 하지만 설계도는 한국이 보유합니다. 싱가포르는 이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한국, 운영은 싱가포르였죠. 이익은 비율로 나누지만 기술 자체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음 분야를 확인했습니다. 수소 분야였습니다. 한국이 수소 제조 기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조 핵심 공정은 한국 기업이 직접 관리하죠. 싱가포르는 유통과 저장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AI 분야였습니다. 한국이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제공하죠. 알고리즘 소스 코드는 한국이 보유합니다. 싱가포르는 결과물만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았죠. 대신 협력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문장 단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중간쯤에서 특별한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협력 경계 규정이었죠.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제공 없음,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협력은 하되 기술은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항도 명확했습니다. 설계 이전 없음, 설계도를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기술을 배워서 독립할 수 없는 구조였죠. 세 번째 조항은 더 강력했습니다. 복제 가능 항목 금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철저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아예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었죠. 이건 중국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가져가는 걸 전제로 협력합니다. 배우고 모방하고 독립하는 게 중국식 협력이죠. 그런데 한국 모델은 그걸 원천 차단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싱가포르 역할 부분을 확인했죠. 싱가포르가 담당하는 영역도 명확했습니다. 금융구조, 물류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이었습니다. 기술과 무관한 영역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동남아에서 작동하려면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니까요. 싱가포르는 그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였죠. 저는 문서 끝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술료와 운영료가 명확히 구분돼 있었죠. 한국은 기술료를, 싱가포르는 운영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비율은 6대 4였습니다. 한국이 60%, 싱가포르가 40%였죠. 기술 제공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당연한 배분이었죠. 저는 문서를 닫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는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기존의 기술 협력은 대부분 기술 이전을 전제로 했죠. 선진국이 기술을 넘기고 개도국이 배워서 성장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구조를 거부했습니다.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되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모델이었죠. 이건 기술 보유국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한번 기술을 개발하면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파트너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부담 없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실패 위험도 줄어듭니다. 검증된 기술을 쓰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담당자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구조를 정말 받아들일 건지 말입니다. 복도에서 경제개발청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제안서 보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을 전혀 넘기지 않는 구조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좋다고요? 기술을 배울 수 없는데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오히려 장기적으론 더 안전합니다.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술 개발국이 되려는 게 아니었죠. 기술 활용 허브가 되려는 겁니다. 한국 기술을 빌려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처럼 기술을 가져가면 나중에 경쟁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계속 협력할 수밖에 없죠.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의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장기 안정성을 본 겁니다.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선택한 거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읽었죠. 싱가포르 입장에서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 구조는 위험을 분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기술 개발 실패 위험은 한국이 집니다. 싱가포르는 검증된 기술만 활용하니까요. 시장 개척 위험은 양쪽이 나눕니다.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는 구조니까요. 수익은 비율로 나누지만 안정성은 보장됩니다. 저는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 특징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로 적은 건 명확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싱가포르는 인프라였죠. 두 번째는 기술 보호 장치였습니다. 이전, 복제, 모방이 원천 차단돼 있었죠. 세 번째는 장기 협력 구조였습니다. 한 번 맺으면 계속 협력할 수밖에 없는 설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의 표준을 만드는 시도였죠. 한국이 기술 보유국으로서 주도권을 쥐는 구조였습니다.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조선에서 기술을 잃었습니다. 태양광에서도 잃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잃었죠.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기술을 넘겼고 파트너가 배웠고 경쟁자가 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협력 구조를 설계했죠. 기술은 지키되 시장은 함께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할까요? 다른 나라들도 받아들일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반응을 보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기술을 넘기지 않는 구조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었으니까요. 장기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었죠. 저녁 무렵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한국 제안서에 대한 내부 검토 회의였죠.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책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명확합니다. 기술은 넘기지 않되 협력은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기술 활용입니다. 한국 기술로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넘겨줍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이 넘기는 건 이미 구식이 된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죠. 한국은 처음부터 명확합니다. 넘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중국은 겉으로는 기술 이전을 약속하지만 핵심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솔직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죠.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풀렸죠.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국 모델을 선택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실무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구조가 성공하면 동남아 전체가 주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허브입니다. 이곳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야 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협력 표준. 첫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기지 않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받아들였죠. 이 구조는 기존의 기술 이전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 보유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을 나열했죠. 첫째, 기술 유출 방지. 둘째, 장기 협력 구조. 셋째, 안정적 수익 배분. 넷째, 위험 분산. 모두 합리적인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많은 기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기술을 지키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규칙을 만드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죠.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플레이어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기술을 넘기지 않는 협력 모델.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반응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한국 제안서가 공개되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대서 마주친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보고서 하나가 올라와 있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남아 주요 프로젝트 가격 조정 통보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5개국 리스트가 나와 있었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었습니다. 모두 동남아 핵심 국가들이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프로젝트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만 건설, 에너지 시설,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모두 중국 국영기업이 진행 중이거나 입찰 예정인 프로젝트들이었죠.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 통보. 저는 상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항만 건설은 기존 견적에서 15% 인하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시설은 10% 인하됐죠. 태국 데이터 센터는 18%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대폭 낮춘 겁니다. 그것도 동시에 말입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통보가 같은 날 발송됐습니다. 어제였죠.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중간쯤에 비공식 정보가 첨부돼 있었죠. 싱가포르 정보당국이 입수한 중국 내부 문건 일부였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라인을 사전에 차단하라. 차단하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중국이 한국 싱가포르 협력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격 폭탄이었죠. 전형적인 중국식 속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초저가 제안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국은 고민하게 되죠. 한국 모델을 따를 것인가, 중국 가격을 택할 것인가. 단기적으론 중국이 유리했습니다. 가격이 확실히 낮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가격을 올리죠.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담당자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중국 움직임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금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30분 후 본관으로 와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전문가들도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두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수리 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청 책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남아 5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가격 조정을 통보했죠. 이건 명백한 압박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빨간 점들이 표시돼 있었죠. 중국이 가격을 낮춘 프로젝트 위치들이었습니다. 촘촘했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 싱가포르 협력이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죠. 중국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중국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죠. 가격 차이가 크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중국이 그걸 노린 거죠.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책임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는 단기 전략입니다. 시장을 장악하면 가격을 올릴 겁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패턴을 수없이 봤죠. 중국은 초기에 출혈 경쟁을 합니다. 경쟁자를 제거하고 나면 가격을 정상화하죠. 때로는 더 높게 올립니다. 한국 모델은 장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가격 변동이 없고 기술 수준이 보장되죠. 우리는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구조를 봅니다. 책임자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다른 국가들이 중국 가격에 흔들리면 싱가포르도 압박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죠. 중국 압박이 생각보다 거세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중국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싱가포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틸 겁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죠. 베트남부터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제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말레이시아도 비슷했습니다. 내부 회의가 열렸지만 결정은 보류됐습니다. 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모델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정보가 있었죠. 중국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론 한국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단기 이익을 택할 것인가? 한국의 장기 안정을 택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실무진에게 중국 측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압박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기존 프로젝트 가격 조정이 끝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죠. 협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암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협력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담당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러서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저녁 무렵 동남아 시장 전체에 묘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로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 기술을 가져오면 중국 라인이 끊긴다. 이 루머가 동남아 국영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누가 퍼뜨린 건지 명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루머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베트남 국영 기업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었죠.
중국 측 인사와 미팅 후 퍼진 이야기였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라 루머를 퍼뜨려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각국이 스스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죠. 교묘했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전략 분석, 첫 문단을 썼습니다. 중국은 3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남아 전역의 초저가 공세. 둘째, 싱가포르의 직접 압박. 셋째, 시장 전체의 루머 확산.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국식 파괴 전술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중국의 의도를 분석했죠. 그들은 한국-싱가포르 협력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 합니다. 이 협력이 성공하면 동남아 시장 구조 전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중국의 20년 독점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모델을 차단하려는 거죠. 가격도 낮추고 압박도 하고 루머도 퍼뜨립니다. 저는 보고서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춘 프로젝트 리스트였죠. 총 37개 프로젝트였습니다. 평균 인하율은 14%였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끝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그들이 진짜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싱가포르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서둘러 대응하는 건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엄청난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압박, 싱가포르의 대응, 동남아의 혼란까지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싱가포르 도심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 아래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기술 전쟁, 가격 전쟁, 영향력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막으려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핵심 질문을 적었죠. 누가 이길 것인가? 단기적으론 중국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가격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 모델이 안정성을 증명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싱가포르는 버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베트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죠. 태국은 아직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관망 중이었습니다. 모두 중국 가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충분할까요? 중국의 압박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동시다발적이고 조직적이었죠. 이건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죠. 하지만 멀리 몇 개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들 긴급 대응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그들도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국 모델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이라는 건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한국이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 중국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기록할 겁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밤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걸요. 한국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중국 압박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싱가포르는 계속 버틸 겁니다. 그 사이에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누구의 모델이 더 우수한지, 누구의 전략이 더 지속 가능한지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할 겁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동남아 시장 전체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경제개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주제는 한국 기술 적용 파일럿 프로젝트 중간 결과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니 이미 15명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밝았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싱가포르 서부에 위치한 파일럿 데이터 센터 운영 현황이었죠. 한국이 제공한 저전력 설계 기술이 적용된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력 비용 15% 감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라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비용은 가장 큰 운영비입니다. 그게 15%나 줄었다는 건 엄청난 성과였죠.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한국 기술 적용 시스템의 전력 소비량이었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말입니다. 담당자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정성입니다. 3주간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오류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면 초기에 불안정한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첫 적용부터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 시스템과의 비교표였죠. 전력 효율, 안정성, 처리 속도까지 3가지 항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은 중국보다 18% 우수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죠. 회의실에 감탄이 퍼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실무자들의 표정이 밝았죠. 이 결과가 그들에게 큰 확신을 준 게 분명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AI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AI 공동 테스트 결과입니다. 담당자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알고리즘과 싱가포르 인프라를 결합한 테스트였죠. 금융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리 속도에서 중국 모델 대비 21% 우위. 저는 펜을 놓칠 뻔했습니다. 21%라고요? 이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AI 분야에서 20% 이상 차이가 나면 완전히 다른 등급입니다. 담당자가 상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예상을 넘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중국 시스템보다 현저히 짧았죠. 화면에 실시간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시스템이 먼저 완료했습니다.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시너지다. 한국 기술과 싱가포르 인프라가 만나 예상 이상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에서 오류율이 0.3% 이하였습니다. 0.3%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 정도 정확도면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확신과 기대감이 자리 잡았죠. 한국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모두가 확인한 겁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수소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소 운송 루트 최적화 결과입니다. 담당자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싱가포르 항만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운송 경로였죠. 한국이 제공한 기술 모듈이 적용된 루트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만 육상 운송 시간 3시간 단축. 3시간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기존 6시간 걸리던 경로가 3시간으로 줄어든 겁니다. 절반이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항만 스케줄을 연동해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재생됐습니다. 트럭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정체 구간을 피하고 신호를 최적화하고 연료까지 절약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죠. 한국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아 항만 당국들입니다. 동남아 항만 당국이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항만 당국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국에도 적용 가능한지 묻고 있죠. 이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싱가포르의 성과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책임자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실 겁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실무자들과 마주쳤죠.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모델이 정말 대단하네요. 15% 절감은 예상 못했어요. AI 테스트 결과는 더 놀라웠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정리해야 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첫 번째 승리, 첫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협력이 초기 성과를 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15% 비용 절감, AI 분야에서 21% 성능 우위, 수소 분야에서 3시간 단축, 모두 검증된 숫자였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이 성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죠. 첫째, 한국 기술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할 겁니다. 둘째,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할 겁니다. 셋째, 중국이 압박을 받을 겁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가격 경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능으로 대응한 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성능이 훨씬 좋으면 선택이 바뀝니다. 오후에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내부 회의록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 협력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과의 협력을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초기 성과가 기대를 넘었으니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또 다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기술팀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겁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였죠.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에 올인하고 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 정보였죠. 제 연락망을 통해 입수한 비공식 정보였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주제는 싱가포르 한국 모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 3개국에 긴급 가격 인하 제한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또 가격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전략적 가격 인하가 아니라 방어적 가격 인하였죠. 한국 모델의 성과에 놀라 급하게 대응한 겁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중국이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 이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을 장악하려는 자세였죠. 하지만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한국 모델이 위협이 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작성했죠. 한국 싱가포르 협력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초기 성과가 모든 의심을 잠재웠죠. 이제 시장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격 우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능 우위가 입증됐으니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온 날이었죠.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15% 절감, 21% 우위, 3시간 단축. 이 숫자들이 모든 의심을 지웠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마이클, 오늘 브리핑 봤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한국 모델이 진짜 먹히고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격을 더 낮출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압박받는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20년간 동남아를 독점하던 중국이 처음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었죠. 내일 금요일이면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풍성할 겁니다. 한국 모델의 성과, 싱가포르의 확대 결정, 중국의 방어 전환, 모두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주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죠. 적절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모델, 숫자로 증명하다. 이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담은 제목이었죠. 한국 모델이 더 이상 이론이나 약속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보여준 날이었으니까요. 첫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 동남아 기술 시장에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협력이 초기 성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 15% 비용 절감, AI 분야 21% 성능 우위, 수소 분야 3시간 운송 시간 단축. 이 세 가지 숫자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을 정리했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 AI 테스트의 정확도, 수소 운송의 경로 최적화까지 모든 내용이 검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싱가포르 반응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다는 내용, 협력 확대 결정, 전용 사무실 제공 계획까지 싱가포르가 한국에 확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긴급 가격 인하, 방어적 태세 전환, 동남아 3개국 압박 강화,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전망을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성공은 이제 시작입니다. 초기 성과가 증명됐으니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주목할 겁니다. 중국의 20년 독점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일 겁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 아래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과 중국, 기술과 가격, 미래와 과거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이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숫자로 증명한 승리였죠. 15, 21, 3. 이 세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성과가 발표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죠. 그런데 메일함에 긴급 알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가 터진 겁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동남아 시장 긴급 동향 보고서였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전면 가격 조정 단행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규모로 말입니다. 동남아 7개국, 52개 프로젝트에 동시다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52개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항만, 전력, 통신,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분야였죠. 평균 인하율이 23%였습니다. 이건 파괴적 가격 공세였습니다. 저는 상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항만 프로젝트는 28% 인하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전력시설은 25%였죠. 태국 데이터 센터는 무려 31%나 떨어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15% 절감 성과를 냈으니 중국은 그 2배로 가격을 낮춘 겁니다. 직접적인 대응이었죠. 한국의 성능 우위를 가격으로 압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보낸 내부 분석 자료였습니다. 중국의 이번 공세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한 문서였죠.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전면전이라고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단기 손실을 각오하고 시장 방어에 나섰다는 겁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기 전에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15% 절감 성과가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20년간 쌓아온 시장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담당자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마이클 긴급 회의가 잡혔습니다. 1시간 후 본관으로 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여러 관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죠. 짧은 대화 조각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23%라니 말이 됩니까? 베트남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감이 복도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3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의 3배였죠.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재무부 장관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청 책임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중국이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가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붉은 점들이 표시돼 있었죠. 중국이 가격을 낮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촘촘했습니다. 52개 프로젝트, 평균 23% 인하입니다. 이건 시장 전체를 겨냥한 공격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숫자 옆에 별표를 3개 그렸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책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직접 중국 측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다른 국가들도 영향받을 겁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었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회의가 열렸고 중국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 담당 부처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모델의 성과가 나왔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를 막기엔 부족했던 겁니다. 재무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중국은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돈을 잃더라도 시장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모델이 위협적이라는 뜻이었죠.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태국은 어떻습니까? 태국도 고민 중입니다. 31% 인하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태국 정부 내에서 긴급 예산 회의가 열렸습니다. 책임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정리한 표가 나타났죠. 베트남은 붉은색, 말레이시아는 주황색, 태국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중국의 가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책임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싱가포르 내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우려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싱가포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몇몇 관료들이 중국 가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 좋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예산 관련 부서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한국 모델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흔들림이 생긴 겁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내부 균열 위험, 예산 부서 반발, 한 고위 관료가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책임자가 자료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중국 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한국과의 협력 규모를 축소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한국에 불리한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싱가포르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장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 인하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국이 유리합니다. 5년 프로젝트 기준으로 중국 쪽이 수십억 달러 저렴합니다. 수십억 달러요? 저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정도 차이면 어떤 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초기에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장악하면 가격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죠. 조선, 태양광, 철강까지 중국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 압박이 있습니다. 23% 차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예산 효율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더 비싼 걸 선택한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하죠.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계속합니다. 다만 내부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장기 관점에서 한국 모델이 더 유리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확신은 있지만 부담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이었습니다. 한국과 진행 중인 수소 항만 프로젝트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책임자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지연이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중국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 결정을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모두 내부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동남아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국가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더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얼마나 지연됩니까?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최소 2주, 최대 한 달입니다. 각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더 지연되면 전체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주에서 한 달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서 한 달은 큰 차질입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었죠. 책임자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투자자 반응입니다. 몇몇 투자사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이 계속되면 투자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조건 재검토요? 이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죠. 몇몇은 서류를 넘기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협력 강화하여 추가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둘째, 다른 국가들을 적극 설득합니다. 셋째, 내부 입장을 확고히 정리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재무부 장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한국 측과 긴급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성과를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숫자로 증명해야 내부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결국 숫자였습니다. 더 많은 성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한 그룹 옆을 지나가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중국 가격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23%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한국 모델이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15% 절감이요. 성과는 있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산 부서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 압박이 심하죠. 불안감이 복도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른 그룹의 대화도 들렸습니다. 베트남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말레이시아도 따라갈 겁니다. 도미노처럼요. 그럼 우리만 한국과 남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가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럼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저는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했죠. 베트남부터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산업부가 중국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8% 인하는 베트남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특히 베트남은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더 복잡했습니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일부는 중국 가격을 선호했고 일부는 한국 기술을 지지했습니다. 결정이 지연되고 있었죠.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태국은 관망 중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관심은 있지만 중국의 31% 인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옵션을 모두 검토하고 있었죠. 태국 경제부가 상세 비교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괴적 가격 공세로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한국 모델의 성과는 인정받았지만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료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마이클, 방금 들었어요. 수소 프로젝트가 지연됐다면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중국 제한 때문이죠. 이거 심각한데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몇몇 투자사가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의 우려가 이해됐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은 투자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이 빠지고 자금이 빠지면 프로젝트가 위험해집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남아 언론에 중국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몇 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인프라 투자 확대, 역대 최대 규모, 초저가 공세로 시장 선점 나서 각국 환영,
각국 중국 제안에 긍정적 반응, 베트남, 말레이시아 적극 검토, 동남아 개발 붐 예상, 중국 자금 대거 유입, 모두 중국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죠. 있어도 고가 옵션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직적인 홍보였습니다. 중국이 언론까지 동원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격 공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겁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다층적 압박, 가격 일정, 언론. 저녁 무렵 싱가포르 내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몇몇 관료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제는 중국 제안 재검토 필요성이었죠.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싱가포르 내부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지지하는 쪽과 중국 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예산부서와 정책부서 사이에 긴장이 생겼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중국의 파괴전과 시장의 동요. 적절한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정확히 표현했죠. 첫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중국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52개 프로젝트에 평균 23% 가격 인하를 단행했죠. 이는 한국 모델의 15% 절감 성과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당이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 방어에 나선 겁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상세히 정리했죠. 베트남의 흔들림, 말레이시아의 내부 갈등, 태국의 관망까지 모두 중국 공세의 효과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싱가포르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내부 우려, 프로젝트 지연, 관료들의 재검토 움직임, 투자자들의 불안까지 싱가포르마저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성과를 냈지만 중국의 반격이 더 강했습니다. 가격으로, 언론으로, 압박으로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분석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기 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파괴적 가격 공세로 각국을 유혹하고 언론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압박으로 결정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내부 분열을 유도합니다.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끝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전망이 필요했죠. 이번 공세는 한국 싱가포르 협력의 진짜 시험입니다. 성과는 증명됐지만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2주가 결정적일 겁니다. 각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남아 시장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고위 관계자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마이클, 내일 추가 회의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측과 긴급 화상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셉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갑니다. 다만 추가 성과가 빨리 필요합니다. 내부 설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감도 느껴졌죠. 압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싱가포르는 버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성과는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23%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였죠. 게다가 언론까지 중국 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초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나중에 가격을 올리죠. 패턴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떨까요?
한국이 다른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술 우위, 성능 우위, 장기 안정성. 이게 가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간이 답을 줄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죠. 어두운 복도였지만 멀리 몇 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들 야근 중이었습니다. 위기 대응에 나선 거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버틸까요?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죠. 중국, 동남아 투자 2배 확대 발표, 베트남, 중국 제한 긍정 검토, 말레이시아, 한국 프로젝트 재검토, 태국, 양국 제한 비교 분석 중. 모두 중국에 유리한 뉴스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한국 모델이 첫 번째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파괴적 공세 앞에서 버틸 수 있을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밤 공기가 차가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국의 결정이 나올 겁니다. 싱가포르 내부 논의도 계속될 겁니다. 중국의 압박도 이어질 겁니다. 한국은 추가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단기 이익을 택할 것인가, 한국의 장기 안정을 택할 것인가, 각국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죠. 이 위기가 한국 모델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무너뜨릴까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싸움이 동남아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20년 독점이 계속될 것인가? 한국의 새로운 모델이 자리 잡을 것인가? 그 답이 곧 나올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몇 개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희망의 신호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 압박 속에서도 길은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무엇을 가져올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긴급 연락을 받았죠.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종 입장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결정의 날이 될 것 같았죠. 한국 모델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회의실에 도착하니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4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까지 참석했죠. 이건 단순한 실무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제개발청 책임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중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최종 입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메모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현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52개 프로젝트에 평균 23%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5년 기준 절감액이 표시됐죠.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모델도 성과를 냈습니다. 15% 절감, 21% 성능 우위를 실제로 달성했죠. 검증된 결과입니다. 책임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성과 데이터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문제는 선택입니다. 중국의 단기 이익을 택할 것인가, 한국의 장기 안정을 택할 것인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예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유리합니다.
23%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나중에 가격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례들을 알고 있었죠. 또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2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고민하고 있었죠. 이 결정이 싱가포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출한 새로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 유지 비용 종합 분석 8년 기준. 8년 기준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상세한 비교표가 나타났죠. 한국 모델과 중국 모델의 8년간 총 비용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중국 모델 초기 23% 저렴. 하지만 3년 후부터 가격 상승. 5년 후 유지비 급증. 8년 총 비용 기준선 대비 103%. 한국 모델 초기 가격은 높음. 하지만 안정적 유지비. 기술 업그레이드 무료. 8년 총 비용 기준선 대비 73%.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8년 기준으로 한국 모델이 27% 저렴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단기적으론 중국이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론 한국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핵심은 총 비용 개념입니다. 초기 투자뿐 아니라 유지비, 업그레이드 비용, 교체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계산이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상세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모델에 숨겨진 비용들이 표시됐습니다. 3년 후 부품 교체비, 5년 후 시스템 업그레이드비, 기술 지원비까지 모두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초기 가격에 모든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지비는 고정됐고 업그레이드는 무료였으며 기술 지원은 계약 기간 내내 보장됐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계산했습니다. 8년이면 싱가포르 정부 예산 주기 2번입니다. 충분히 긴 기간이었죠. 재무부 관계자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한국 모델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27%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중국을 옹호했는데 이제는 한국을 검토하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시스템 복제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모델과 한국 모델의 기술 유출 위험도 비교였죠. 중국 모델 복제 위험 높음, 3-5년 내 자체 생산 가능, 파트너 의존도 낮아짐, 장기 협력 불확실, 한국 모델 복제 위험 제로, 핵심 기술 이전 없음, 지속적 협력 필수, 장기 파트너십 보장. 이 대목이 중요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하면 나중에 중국이 독립합니다. 기술을 배워서 혼자 하게 되죠. 그럼 싱가포르는 버려집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계속 함께 갑니다. 한국이 기술을 넘기지 않으니 싱가포르가 필요하죠. 장기 파트너십이 보장됩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차이.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분석의 근거는 확실합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팀이 독자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과거 중국 프로젝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일치합니다. 검증됐다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만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우리는 당이 이익이 아닌 동남아 미래의 안전을 제시한다. 한국 측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 문장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납득의 침묵이었죠. 저는 참석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던 얼굴들이 이제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장기 비용 우위, 기술 안정성, 파트너십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결정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개발청 책임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하겠습니다. 한국 모델을 지속 지지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손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40명 중 3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책임자가 선언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갑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안도가 퍼졌죠. 몇몇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싱가포르의 선택,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었죠. 한국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8년 기준 27%는 무시할 수 없죠. 장기적으로 보니 확실히 한국이 낫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며 협력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2배 확대요? 저는 보도자료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 협력팀의 인력을 2배 증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용 사무실을 추가 제공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죠.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에 확실히 베팅한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첫 번째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한국 모델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죠. 싱가포르의 결정을 본 후 움직인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첫 번째 파급. 1시간 후 말레이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제부가 한국 싱가포르 협력 모델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8년 기준 비용 분석을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세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분야였죠. 3개국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결정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3개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4개국이 한국 모델을 검토하거나 채택한 겁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었죠.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중국 측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락망을 통해 입수한 비공식 정보였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내부 보고서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모델 확산 시 대응 방안.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국 선택은 예상 밖이었다. 23% 가격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한국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동남아 공급망 주도권 상실 위험이 매우 높다. 위험이 매우 높다고요?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장기 비용 우위가 시장을 설득하고 있다. 우리의 당위 가격 공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패배 인정.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색 경고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고 한국 중심 공급망 재편 가능성 높음. 적색 경고요?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최고 수준의 위기 신호였죠. 저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중국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52개 프로젝트 23% 인하, 시장 전체를 흔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개국이 뒤따랐습니다. 중국은 적색 경고를 내렸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기록해야 했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역전 싱가포르의 선택이 만든 새로운 흐름. 첫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23% 가격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델을 선택했죠. 그것도 협력 규모를 2배로 확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회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죠. 90분간의 긴장된 침묵, 한국의 결정적 데이터, 37대 3의 압도적 찬성까지 모든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파급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결정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계국이 움직였습니다. 태국은 한국 모델 검토를 공식 요청했고, 말레이시아는 상세 브리핑을 원했으며 인도네시아는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싱가포르가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린 겁니다. 저는 중국 반응도 정리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적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한국 중심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는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20년 만입니다. 중국이 동남아를 장악한 지 20년. 그 구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 끝부분에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선택은 숫자에 근거했습니다. 한국의 8년 기준 27% 절감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죠. 이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은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기는 나라에서 기술로 판을 움직이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걸 인정했고 동남아가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고위 관계자였죠. 마이클 내일 언론 브리핑이 있습니다. 한국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죠. 27% 절감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불안은 사라졌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죠. 위기에서 기회로, 압박에서 확신으로, 흔들림에서 결단으로 한국이 해낸 겁니다.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장기 가치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했죠. 싱가포르의 그 한 문장이 모든 판도를 뒤집었다. 한국과 간다. 이 네 글자였습니다. 이 네 글자가 동남아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조선에서 졌습니다. 태양광에서 졌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졌습니다. 늘 기술을 빼앗기고 시장을 잃고 2등으로 밀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켰습니다. 싸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넘기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인정했고 동남아가 따라오고 있으며 중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기술을 잃는 장면을 수없이 봤다. 하지만 오늘 한국이 기술로 규칙을 쓰는 장면을 봤다. 이 문장이 오늘을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한국 협력 확대가 공식 발표될 겁니다. 다른 국가들의 반응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더 강한 압박을 할까요? 아니면 전략을 바꿀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날이었죠. 싱가포르가 선택했고
동남아가 움직였으며 판이 뒤집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밤 공기가 상쾌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 뒤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많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별 같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희망, 동남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희망, 기술이 가격을 이겼다는 희망. 저는 그 별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기술을 지키며 협력하는 시대. 당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보는 시대. 숫자로 증명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대. 싱가포르가 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간다. 이 네 글자가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겁니다. 저는 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의 기록을 더 상세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20년 후 누군가 이 시기를 연구할 겁니다. 동남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됐는지, 한국이 어떻게 규칙을 바꿨는지, 싱가포르의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그때를 위해 기록을 남길 겁니다. 오늘 2025년 11월 어느 날, 싱가포르가 한국을 선택한 날, 동남아 세계국이 움직인 날, 중국이 적색 경고를 내린 날, 이 날이 분수령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단순한 선택지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변한 날이었죠. 저는 코너를 돌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37개의 손이 올라가던 순간, 한국과 간다는 선언, 세계국의 연쇄 반응, 중국의 적색 경고,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남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역사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쓰겠다고. 한국이 규칙을 만든 시대.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더 상세히 남겨야 했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싱가포르가 세계에 선언했다. 한국과 간다고. 싱가포르의 선택으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정리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동남아 전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공식 발표는 태국에서 나왔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한국의 수소 기술 모델을 1차 채택 검토한다고 선언했죠. 싱가포르에서 검증된 3시간 단축 성과를 본 후였습니다. 저는 태국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실제 성과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죠. 이틀 후 인도네시아가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한국 AI와 데이터 센터 조합 테스트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1% 성능 우위를 달성한 그 모델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도미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 주 금요일 말레이시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LCD와 OLED 협력 라인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중국 중심 구조를 한국 모델로 전환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단순한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중국 라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중국을 공식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는 거였죠. 불과 2주였습니다. 싱가포르가 선택한 지 2주 만에 3개국이 공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동남아 핵심 국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4개국이 한국 모델을 채택하거나 검토 중이었습니다. 동남아 10개국 중 4개국입니다. 절반에 가까웠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중국 측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저는 비공식 경로로 입수했죠.
중국 국영기업의 동남아 입찰 참여율이었습니다. 18% 감소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2달 전과 비교해 18%나 떨어진 겁니다. 각국이 중국 제안을 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기술 신뢰도 평가 결과였습니다. 이건 매년 발표되는 공식 지표였죠.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4.5점, 중국 4.3점, 한국이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중국은 늘 1위였습니다. 기술 신뢰도에서 한국보다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전됐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역사적 순간 중국이 한국 아래로. 이건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동남아가 한국 기술을 중국보다 신뢰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20년 시장 독점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날 오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도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회였죠. 경제개발청 책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K Strategic Partnership Model, K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이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금융과 물류를 결합한 새로운 협력 구조입니다. 이 모델을 동남아 10개국 협력의 표준으로 제안합니다. 표준으로 제안한다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큰 선언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한국 모델을 공식 브랜드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동남아 전체 표준으로 제시한 거였죠. 책임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 우위. 둘째, 명확한 역할 분담. 셋째, 장기 파트너십 보장입니다. 화면의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중앙에 있었고 주변에 동남아 국가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각국의 역할이 명확히 표시돼 있었죠. 한국 기술, 설계, 혁신, 싱가포르 금융, 물류, 조정, 기타 국가 인프라, 시장, 운영. 저는 이 구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허브가 된 겁니다. 기술 허브로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언론인들이 대화하고 있었죠. 한국이 중심이 되는 구조네요. 20년 만에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중국 반응이 궁금한데요. 모두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추가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신뢰도 지표였습니다. AI, 반도체, 수소 분야에서 조사한 결과였죠. 3개월 전 3.8점, 현재 4.5점, 0.7점이나 상승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말입니다. 이런 급상승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요청 건수였습니다. 싱가포르와 동남아 각국 포럼에서 한국 기술 발표 요청이 폭증했습니다. 3개월 전 대비 4배 증가했죠. 저는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AI, 수소, 원전,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발표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가 신뢰의 상징이 된 거였죠.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국가 브랜드화 완성.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종합 보고서였죠.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남아 산업지도 재편 한국 중심 구조로의 전환. 첫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동남아는 중국의 마당이었습니다. 20년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죠. 에이페크 직후 싱가포르의 백통 연락, 한국 제안서의 충격, 중국의 반역, 한국 모델의 성과, 싱가포르의 최종 선택, 세계국의 연쇄 반응, K 모델의 공식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끝부분에 마지막 분석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넘기지 않고 협력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당이 이익이 아니라 장기 가치를 제시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보고서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한국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잃는 장면만 봐왔다.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 모두 중국에 넘어갔던 기술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동남아는 한국 없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허브가 됐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밀려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20년 전 이 도시에서 저는 중국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동남아를 장악해가는 과정을 지켜봤죠. 그리고 지금 같은 도시에서 한국의 부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가져가며 성장했습니다. 파트너를 배제하며 독점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지키며 협력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했죠.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썼다.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규칙. 당이 이익이 아니라 장기 가치로 승부하는 규칙. 그리고 동남아가 그 규칙을 받아들였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날 밤 백통의 연락을 보며 느낀 놀라움. 한국 제안서를 읽으며 느낀 충격. 중국 압박 앞에서 느낀 긴장. 싱가포르 선택을 보며 느낀 감동. K모델 선언을 들으며 느낀 확신.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긴 하루였죠.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야경을 봤습니다. 이 도시가 증인입니다. 한국이 규칙을 만든 시대의 시작을 목격한 도시였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20년 후 사람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한국의 역전, 동남아 재편, K모델의 탄생. 어떤 이름이 붙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5년 11월 동남아 산업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싱가포르가 첫 번째로 선택했다는 것.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별들처럼 한국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로, 실력으로, 가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잃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술로 판을 움직이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기술을 잃는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조선, 태양광, 디스플레이까지 중국이 가져가 세계를 장악하는 모습을 분석하며 한국은 늘 뛰어난 2등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 이후의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넘기지 않고 기술로 협력을 이끌었고 기술로 시장을 바꿨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고 동남아는 한국 모델을 기준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확신합니다. 동남아 시장의 새로운 규칙은 한국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